밤늦은 추운 겨울, 고천의 하늘은 억수같은 비에 잠겨 있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이 작은 골목길에는 낡은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깜빡거렸다. 빗소리가 낡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밤에는 텅 빈 골목을 울리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미수, 30살 정도 된 왜소한 체격의 여인이 커다란 찜 보따리를 등에 진 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폐품을 수거하는 일은 그녀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찢어진 우비 속에서 미숙은 도로변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 병과 종이 조각들을 조용히 주웠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종종 먼 곳을 응시했지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밤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한 느낌이었다. 미숙은 자신의 보따리를 골목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큰 쓰레기통과 빈터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축축한 쓰레기 아래에 있는 판지 조각들을 주웠다. 그때 빗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에.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어리둥절해 있었다. 잠시 멈춰서 그녀는 잘못 들었나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마치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미숙은 짐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고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무슨 소리지? 혹시 고양이 새끼인가? 미숙은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쓰레기통 뚜껑을 들어 올렸다.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흐릿한 불빛 아래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장면을 보았다. 낡고 젖은 천에 쌓인 갓난아기가 쓰레기통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아기의 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했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미숙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렸다. 작은 아기는 미숙의 품에 쏙 들어왔고 몸은 몹시 떨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미숙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온기를 전해주려 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우비를 벗어 아기를 감싸 바람을 막았다. 아마도 엄마가 버린 거겠지. 가난한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여기 버릴 수가 있을까? 미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비난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아기의 처지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기가 약하게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살려달라는 외침처럼 들렸다. 미숙은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엄마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아기를 이곳에 둔다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다. 그녀는 가난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어리석다고 부를지라도 그녀는 엄마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이었다. 낡은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숙은 서둘러 등유 램프에 불을 붙였다. 집에는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물건들만이 전부였다. 그녀는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고 아기를 감싸고 있던 낡은 천을 풀었다. 그런데 천 안에서 조그마한 종이 조각이 나왔다. 젖어서 얼룩진 종이에는 몇 글자만이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제발, 누구든 제 아이를 키워주세요.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미숙은 엉망진창으로 적힌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왜 엄마가 아이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아기를 추운 밤에 얼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숙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아기의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아기는 흐릿하게 눈을 떴고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은 미숙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내 이름은 민준이야. 미는 밝다는 뜻이고 준은 행운을 뜻해. 엄마가 좀 모자라도 엄마는 내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민준아, 차가운 빗속에서 미숙의 자장가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기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외로운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한 듯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맺어진 연결이었다. 그 운명적인 빗속의 밤 이후 미숙은 민준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붙여준 이름은 미숙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미숙은 가난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여정이었고 특히 그녀처럼 어리석다고 불리는 여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민준은 어리고 약해서 모유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다. 미숙은 분유 타는 법도 몰랐고 밤에 민준이 계속 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한 이웃인 연화, 아주마에게 달려가 아기 돌보는 법을 물었다. 세상에 미숙아, 너처럼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키우려고 하니? 내 몸이나 제대로 건사하지. 연화 아주마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녀에게 분유 타는 법과 아기 따뜻하게 해주는 법을 알려주었다. 미숙은 기저귀 가는 법부터 민준 목욕시키는 법, 아기를 재우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갔다. 밤마다 민준이 울 때면 미숙은 작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장가를 불렀다. 우리 민준이 착하다. 잠자렴. 그녀의 노래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가득했다. 민준을 키우는 것은 미숙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폐품을 수집해서 버는 돈으로는 아기에게 필요한 분유, 기저귀, 약을 살 돈도 부족했다. 어느 날 민준이 3일 동안 열이 계속 올라 미숙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애를 고아원에 보내? 너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 키울 수 있겠니? 수진 아주마는 냉정하게 말했다. 미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유품이자 유일한 기념물인 낡은 반지를 팔아 민준의 해열제를 샀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널 위해 다 할게. 미숙은 민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숙은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의 시선에도 맞서야 했다. 저런 여자가 엄마 노릇을 한다니, 저 애도 커서 저 여자처럼 바보가 되겠지. 숙자 아주마는 미숙이 민준을 안고 지나갈 때마다 말했다. 때때로 미숙은 서러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평화롭게 자라기만을 원했다. 동네 사람들은 미숙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려 했다. 어느 날 주아씨가 미숙에게 집 청소를 시키고 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는 그녀가 모자라니 돈이 필요 없다는 핑계로 1만 원만 주었다. 미숙은 반항하지 못하고 적은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면서 어렸지만 민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울지 않고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민준은 건강하게 자랐고 매우 착했다. 그는 미숙이 수집한 폐품으로 놀이터에서 놀았고 혼잣말을 했다. 엄마, 내가 글자를 배울 거예요.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민준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미숙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헌책과 옷을 샀다. 민준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는 엄마를 많이 사랑했다. 미숙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민준은 엄마를 안고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엄마,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은 미숙에게 힘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집 앞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쳐 넘어졌다. 미숙은 화가 나서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아이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애도 아마 저 여자가 주워온 아이겠지? 왜 다른 사람에게 키우라고 하지 않고 엄마 노릇을 하려 하니? 미숙은 민준을 품에 안고 눈은 붉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에요. 내가 모자라고 가난해도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어리석은 여인이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지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주는 18살에 총명하고 성숙하고 사랑이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가난한 생활은 민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엄마를 돕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도 배달을 하고 때로는 동네 아이들의 과외도 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엄마 미숙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민주는 늘 혼잣말했다. 엄마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녀의 노력과 총명함 덕분에 민주는 도시의 명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민준이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미숙은 기쁨과 걱정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내 학비를 많이 대줄 수는 없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민준은 미소 지으며 미숙의 굳은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면서 돈도 벌 거예요. 저와 엄마 모두를 보살필 거예요. 엄마는 평생 저를 키웠으니 이제 제가 엄마를 보살필 차례예요. 평화로웠던 삶은 어느 날 밤, 미숙과 민준이 사는 가난한 동네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면서 바뀌었다. 그의 이름은 대현이었고 50대쯤 되어 보였다. 그는 부유하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대현은 어린 민준의 사진과 함께 이야기와 서류들을 가져왔다. 대현은 18년 전 병원에서 아들을 유괴당했다고 말했다. 유괴당한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그 후로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돈을 많이 걸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대현은 학교 자선 행사에서 민준을 우연히 봤을 때 민준과 돌아가신 아내 사이에 기이할 정도로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미숙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현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말했을 때 미숙과 민준 모두 충격을 받았다. 특히 대현이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제안했을 때 미숙은 불안과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했다. 미숙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엄마 아들이에요. 민준은 미숙을 안심시켰지만 그도 이 갑작스러운 현실에 혼란스러워했다.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준은 실제로 대현의 아들이었다. 그 소식은 동네 전체를 뒤흔들었고 대현은 즉시 민준과 같이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대현의 태도는 미숙에게 상처를 주었다. 저렇게 모자란 여자가 어떻게 민준처럼 똑똑한 애를 키울 수 있었겠어. 애를 저 여자와 같이 두면 애의 미래만 낭비하는 거야. 대현은 미숙이 침묵하는 가운데 냉정하게 말했다. 이 일에 민준은 놀랍게도 대현에게 맞서며 말했다.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미숙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어요. 저는 엄마를 떠날 수 없어요. 민준은 즉시 대현과 같이 살자는 제안을 거절했고 대현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어리석은 엄마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18년 전 대현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은이었다.
은희는 대연에게 해고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울면서 대연과 미숙에게 용서를 빌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가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녀는 조건 없이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저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대연은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그는 미숙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가난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키운 미숙을 보았다. 미숙 씨는 제 아들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은인입니다. 대연은 숨막히는 감정으로 말했다. 진실이 확인되고 은희가 죄를 자백한 후 대연은 미숙을 의심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민준을 집으로 데려와 지난 세월을 보상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대연은 미숙의 작은 집에 찾아와 값비싼 선물들을 주고 민준과 대화를 나눴다. 얘야, 아빠랑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너를 대학에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줄게. 내 미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게. 민준은 침묵하며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슬픈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엄마가 그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민준이 떠나기로 결정하면 막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아빠는 저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미숙 엄마를 버릴 수 없어요. 그녀는 저에게 전부입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고 대연은 당황했다. 대연은 계속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받을 만한 미래를 줄 수 없어. 그녀는 무지하고 어리석어. 심지어 글자도 몰라. 그녀와 함께 있으면 가난하게 살 뿐이야. 민준은 감정에 벅차올라 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빠, 저는 미숙 엄마를 떠나야 한다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필요 없어요. 저는 미숙 엄마가 그랬듯이 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민준의 단호함에 대연은 포기하지 않고 미숙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미숙 씨, 당신에게 큰돈을 줄 테니 민준을 떠나주세요. 제가 민준을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제안은 미숙의 자존심을 강타하는 듯했다. 그녀는 대연을 바라보며 침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과 떨어져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 없으면 그녀에게 무엇이 남을까? 마침내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정말 모자라서 민준에게 부유한 삶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요. 나는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 나는 민준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요. 민준이가 당신을 선택한다면 나는 막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가 나와 함께 있겠다면 강요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민준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대연과 같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 즉 돈, 기회,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미숙을 떠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민준은 미숙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미숙 엄마,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를 키우고 사랑해 주셨어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아빠께는 죄송하지만 미숙 엄마야말로 저의 가족입니다. 민준의 결정은 대연을 울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건 이후 대연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민준에게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현은 미숙과 민준을 위해 낡은 동네에 새 집을 지어주었다. 그는 또한 민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민준처럼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준에게 미숙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두 모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숙 씨는 지난 18년 동안 제가 줄 수 없었던 사랑을 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빠로서 제 책임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대현의 말은 미숙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게 했다. 갈등 이후 미숙과 민준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대현의 지원으로 모자는 좀 더 크고 편안한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평범했지만 아늑했다. 민준의 공부방과 미숙이 채소를 심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대현은 자주 방문해서 책과 음식, 그리고 민준의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현과 민준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준은 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빠는 저의 친아빠이지만 미숙 엄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미숙은 여전히 예전처럼 어리석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더욱 밝아졌다. 미숙은 더 이상 고립감을 느끼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칭찬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마음씨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훨씬 귀하다. 몇 년 후, 민준은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 날, 미숙과 대현이 참석했다. 미숙은 낡은 한복을 입었지만 깨끗했고, 그녀의 눈은 자랑스럽게 민준이 졸업장을 받는 것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졸업장을 받은 후 연단에 올라서 연설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친아빠이시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리석은 엄마 미숙입니다. 미숙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졸업장은 엄마를 위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고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손에 든 스카프를 꼭 쥐고 있었다. 대현은 민준을 보며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조건 없는 희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 후 민준은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작은 병원을 열었다. 그는 병원의 이름을 껌마의 마음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미숙이 그에게 사랑과 연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었다. 개원식 날,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위해 모였다. 민준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위로 리본을 자르기 전에 미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숙 엄마, 이 병원은 엄마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미숙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아이고. 나는 바보라 뭘 할 줄 모르는데. 하지만 민준은 미숙의 손을 잡고 리본이 놓인 곳으로 데려갔다. 미숙이 리본을 자르자 동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미숙을 조롱했던 연하 아주마도 박수를 치며 말했다. 예전에 바보 같았던 미숙이가 아들을 저렇게 멋지게 키웠네.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민준의 병원은 치료뿐만 아니라 무료 약품을 제공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자선 활동도 펼쳤다. 그는 병원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미숙이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자신을 구했을 때처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민준은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미숙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밤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미숙과 함께 앉아 그녀가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들어주었다. 민준아, 나는 바보 같지만 행복해. 네가 엄마의 큰 자랑이야. 미숙은 따뜻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숙 엄마, 엄마는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엄마예요. 민준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몇 년 후, 민주는 전에 그가 도왔던 부유한 환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환자는 병원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작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싶어 했다. 민주는 험마의 마음이라는 이름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동의했다. 병원 개원식 날, 민주는 미숙과 함께 참석했다. 그녀는 병원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몰랐지만 민준이 자신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다. 민준이 리본을 자를 때 그는 미숙에게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제가 한 모든 일은 엄마가 그 빗속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를 주운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민준은 없었을 거예요. 미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났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바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민준에게 미숙은 영원히 가장 위대한 엄마였다.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장 선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